그래서 정말 반갑고요. 이번에 OT 자료 잠깐만 켜볼까요? 네, 한 30분 안쪽으로 OT를 마무리할까 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모르니까 짧게 설명을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중등부 김현정 수학학원에서 중등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응용수학과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보면은 목차만 봐도 요약이 된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요게 사실 우리 수학학원에서 요구하는 어떤 규칙이기도 해요. 요구하는 거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게 수학하 과정이잖아요. 수학 하트 강의니까. 수학상 첫 단원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좋아요. 다항식. 채민이 좋아. 다항식 근데 뭐였죠? 다항식? 네, 맞아요. 다항식 계산하는 거 배웠어요. 근데 조금 더 나이스하게는 연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지우 무슨 정리 2개 배웠어요. 무슨 정리? 3글자, 5글자로 된 정리랑 4글자로 된 정리 배웠어요.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 근데 곱셈공식도 맞습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곱셈공식이 끼니까요. 그거 다음에 윤주, 그 다음에 뭐 배웠던 것 같아요? 조립집. 맞아요. 조립제법이 인수정리랑 같이 가는 어떤 쌍둥이 같은 친구였죠. 한지유 맞죠? 지유? 아니에요? 한지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잠시만요. 잠깐만. 시연이 맞죠? 미안해. 지유, 시연이. 시연아, 그 다음에 뭐 배웠을까요? 다항식이어서 다 끝나고. 순서를 잘 기억 못해. 우리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인데. 네, 복소수 배웠습니다. 수의 책에서 복소수 배웠어요. 그런 다음 규리나. 그 다음 우리 뭐 배우죠? 1차 방정식을 배우기는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2차 방정식 배우려고 배운 거죠. 그리고 방정식 배우면 우리 항상 함수 배우고요. 그런 다음에 부등식까지 넘어갔던 것 같아요. 대강 요런 포맷이거든요. 물론 요렇게 목차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 떠올리게 되는데 각각의 목차를 보고서 여기서 중요했던 게 뭐였다. 복소수에서 중요했던 게 뭐였다. 복소수는 허수랑 실수는 아니고 허수는 또 순허수랑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아니고 이런 식의 목차를 보면서 스스로 키워드를 꺼내는 연습을 하는 게 이번 방학의 목표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라고 말하면 그 밑에 줄에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문제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인지하는 어떤 메타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해놨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숙제하실 때 마치 모든 문제를 내신 시험 문제 풀듯이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신 시험 문제 풀듯이는 이런 거죠. 빨리 어떻게든 이 숙제를 빨리 끝내겠다 라는 일념하에 숙제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규리는 그런 학생인가요? 그러지 않아?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분석이 안 돼요.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고 내가 이 문제를 왜 못 풀었고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이런 거를 인지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푸셔야 되거든요. 물론 내신 시험에서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연습할 때 하는 건데 그냥 문제에 몰입해서 문제 도장 깨기 하는 게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인지 말고 좀 메타적인 인지. 몰입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몰입하는 게 아니에요. 몰입은 내신 때 하시고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약간 차가운 시선으로 문제를 인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크게 3가지로
개념을 배울 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일단 정석에서 우리 교재가 어떤 줄기가 되는 교재는 정석이 될 텐데, 기본 정석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요소라고 내가 얘기할 거예요. 기본 개념이라고도 하고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 있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있고요.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함수 있고 집합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 요소 혹은 기본 개념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런 기본 요소라든지 기본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배우면 풀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알고 있는데도 못 풀어. 2차 방정식,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는다는 걸 아는데에도 못 풀어. 그런 거면은 사실 기본 요소가 부족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요구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실전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문제 풀이를 위한 실전 개념에서의 어떤 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응용 요소라고 내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응용 개념, 뭐 응용 요소들. 혹은 이런 것도 있죠. 복소수를 알아야 되는데 유리수가 뭔지 몰라. 유리수의 정의를 말하지 못해. 이거는 중2 과정이, 정확히는 중1 과정이고요. 순환소수까지 배우면 중2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 개념이라고 내가 얘기해요. 보조 개념 혹은 보조 요소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 요소랑 보조 개념은, 보조 요소들은 지금 배우는 과정이나 이전 과정을 얘기하고요.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못 푼다면 아마 문제를 풀기 위한 실전적인 요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세 개가 완비가 될 때 우리는 문제를 낯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죠.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임진왜란 1호 V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라 낯선 문제 나타나더라도 잘 대처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정리를 할 건데요. 오늘 교재 받으신 거 보면, 교재 받았어요? 교재 받으신 거 보면은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쓰자. 개념 깨기 노트라고 돼 있거든요. 조금 넓고 얇은 파일. 흰색으로 돼 있네요. 개념 깨기 노트 보면은 그게 지금 요 학원에서 진짜 중심이 되는 개념들만 모으고 필요한 요소들만 문제로 만든 거거든요. 그거는 실전 개념 없이, 보조 개념은 있어야겠죠.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실전 개념은 없어도 돼. 기본 요소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 한마디로 바로 배우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걸로 기본 요소들 정리를 할 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배워야 되는 것들을 기록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개념 깨기 노트는 기본 요소들을 공부하는 어떤 노트? 필기하는 노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지 테스트 노트 있죠? 한번 꺼내볼래요? 백지 테스트, 목차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방금 내가 했던 거 있죠? 고등학교 수학 상 과정에서 1단원, 2단원, 3단원 각각에서 중요한 것들, 이거를 내가 매주, 여러분 화목반이니까 목요일마다, 오늘은 아닐 거예요, 목요일마다 이거를 쓰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이 테스트를 못 보면 과락이 되나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하면서 좀 메타적인인지 조금 멀리서 바라볼 수 있고 내 스스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을 기르고자 이번에 학원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살짝 정리를 해보면, 개념 깨기 노트는 기본 개념들을, 기본 요소들을 학습하는데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백지 테스트 노트는 이 기본 요소들을 시험하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험하는 데 있겠지요. 뭐 따로 점수가 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차차 갈 건데요. 뭐 프리노트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건 이제 숙제 이야기하면서 좀 가보고요. 자, 4번으로 가죠. 학생에게 바란다. 학생에게 바란다. 첫 번째, 시간 약속 잘 지켜주셔야 돼요. 아, 오늘 너무 다 잘 지켜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4번. 근데 이제 우리는 14번을 장장 보게 될 텐데요. 하다 보면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아프지 않은데 아픔을 만들어내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여러 이유로. 스스로 아픈 사람을 만들어. 건강한 친구가 나는 아픈 인간이에요 라고 막 이제 조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강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강은 안 돼요. 스스로 아픈 사람 만들지 마요. 우리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그리고 숙제평가는 A, B, C, F로 진행이 되거든요. 보통 C 기준이 20%에서 30%가 안 된 거. 그러니까 70% 되면은 C를 주고요. 한 80% 되면은 B를 줍니다. 그래서 C랑 F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랑 커피 타임을 가질 수가 있어요. 화목 C는 일주일에 2번, F는 일주일에 1번 있으면 보충이라고 하면은 좀 가슴 아프니까 선생님과의 커피 타임이라고 하죠. 그건 내가 일정을 잡을 거니까 숙제만 좀 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 어머님들이랑 다 통화를 하는데 우리 애가 이전 과정이 좀 안 돼 있어서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어쩌죠?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수학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조 개념은 다 다룰 겁니다. 전부 다 다룰 예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클리닉 시간이 있잖아요. 클리닉 시간에 그런 것들을 질문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전 공부가 안 되어서 지금 못하는 거 어떡하죠?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숙제에도 방법이 있다고. 숙제에도 방법이 있다고. 자, 프리노트 다들 받으셨나요? 초록색 노트, 초록색 스프링 노트. 잠깐 꺼내보시겠어요? 앞으로 숙제를 할 때에는 그 프리노트에다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숙제는 프리노트인데 숙제는 프리노트에 넘겨보시면은 이렇게 한 바닥이 있고 위에 날짜 쓰는 칸이 있어요. 이 날짜를 좀 잘 써주세요. 날짜 쓰는 칸이 있으니까 이 날짜 좀 잘 써주시고 보면은 왼쪽 오른쪽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가 있었다. 뭐 10페이지에 1번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요. 그럼 이제 1번에다가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1번에다가. 그리고 근데 10페이지 이제 2번이 있었어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실근의 개수를 한 별씩 d의 범위에 따라서 나열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 조금 더 어렵다 치죠.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한 방에 맞았어요. 그 두 번째 문제는 한 번 틀렸어.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바로 오답을 해주세요. 그럼 맞은 문제는 오른쪽에 오답을 할 일이 없겠죠. 맞은 문제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쪽만 쓰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풀었을 때 뭐 5xx, 5x, 55xx 이렇게 있겠죠. 그러고 x인 것만 오른쪽에 다시 한번 쭉 푸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 맞았어. 한 별씩 맞아. 한 별씩 d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됐었지 라고 생각해서 풀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5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풀었는데도 안 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에 한해서. 그러면 X가 된 거에만 해설지를 보고 내가 이 문제를 왜 못 풀었는가를 공부해 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절대값 2x 빼기 5가 k 이상이 되는 이 부등식이 해가 무수히 많다.
그때 K의 범위를 구해라. 조금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이런 문제를 X에서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또 X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내가 물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8시간을 고민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 맞아요. 한 문제 풀 때 간혹 그런 경험들을 하죠. 한 문제 막 고민하면서 한두 시간도 해보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지 못해요. 가끔 그럴 수는 있어도. 그래서 X가 두 번 쌓였다 하면은 지금 나는 이걸 풀 때가 아닌 것 뿐입니다. 그럼 나중으로 잠깐 미뤄두셔도 괜찮아요. 대신 이 상태에서 XX 별을 칠 텐데 이 별을 쳤다는 의미는 나는 해설지를 보고 내가 왜 못 풀었는지를 내가 왜 못 픔에 대한 대답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크게 숙제는 3가지 결론이 나올 거예요. O, X, O, X, X 별이 있겠죠. 그리고 질문은 당연히 숙제에 대한 질문을 받을 텐데 질문은 오직 X, X 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질문하실 때 내가 선생님 여기까지는 해봤는데 이거 해설지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지. 간혹 어떤 친구들은 숙제를 유튜브 하나 켜놓고 대충 보면서 하다가 머리 쓰기 싫다. 별표 해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질문을 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쟤 뭐야? 숙제 안 해놓고 선생님한테 떠넘기네?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으니 우리 질문은 이거에 대해서 하고 그럼 내가 물어보겠죠. 너 어디까지 했니? 무엇을 몰라서 못 풀었니? 아니면은 해설지를 봐도 무엇을 모르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질문이 시작되는 거지. 몰라! 해줘! 다 해줘! 이러면서 질문하시면 응석 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실력도 늘지 않고 시간 낭비인 거죠. 자, 근데 나중에 내가 통계를 내긴 할 건데 XO의 비율이 30%를 넘어가고 있다. 스스로. 그러면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거 문제 어떻게 푸는지 왔고 나왔다 해서 그냥 막판을 날림으로 푸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수학은 하나 차이 나서 틀려도 그냥 틀린 겁니다. 시험장 가서 나 이거 다 알았는데 마지막에 등호 판단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안 셌어. 이거 맞게 해줘 라고 말해도 점수를 채워주지 않아. 그 문제를 끝까지 푸는 연습을 숙제할 때 해야 되는데 그게 XO의 비중이 높은 친구들이 보통 보이는 공통점입니다. 풀 수 있었거든요, 스스로. 분명히. 근데 처음 풀 때 제대로 안 풀어서 그래요. 처음 풀 때. 그러면 처음에 그 문제가 요구하는 집중력을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안 풀고 설렁설렁 푸는 게 그냥 습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XO의 비중이 스스로 높다 하는 친구들은 한번 되물어 보세요. 내가 공부할 때 집중을 좀 하고 있나? 설렁설렁 하나? 유튜브 보면서 하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보면서 하나? 를 자문해 보셔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 분명 시험에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XX 별의 비율이 30%를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나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 뭔가 숙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럼 다른 방법을 내가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요 비중이 높다 하면은 내가 나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에게 딱 맞는 숙제를 드릴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숙제하는 법이거든요. 윤주 이해됐니? 네. 그래서 모든 숙제는 O, XO, XX 별 이렇게 3가지로만 이루어지고 질문은 XX 별에 대해서만 받겠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묻겠죠? 선생님 나는 해설지 보고 100개 올 건데요. 숙제 100개 오면 모르잖아요, 선생님.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은데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설지를 받는지 판단하실 거예요, 선생님? 하면은 맞아요. 내가 알아낼 수 없지. 어떻게 바로 알아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존중하듯이 여러분들도 숙제를 못했으면 그냥 안 해오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뭔가 얘가 지금 여기까지는 공부가 됐구나를 내가 판단을 하는데 그냥 숙제 한 척을 해오면은 진짜 내가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 얘는 이거 아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부분을. 그럼 이 부분은 그냥 비워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안 해왔으면 못했으면 못할 수 있죠. 우리가 처음에는 막 열정으로 가득 차고 신년에는 내가 막 수학도 좀 하고 내가 뭐 과학 못했으면 과학도 좀 하고 막 국어도 해야 되고 나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면 열정이 빠지잖아요. 사람은 다 그런 거고요. 그랬을 때 나의 숙제가 조금 미진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6시에 맨날 일어나기로 했었는데 6시 반에 일어날 수도 있죠. 어느 날에는. 그런 날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숙제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럼 그냥 본인이 한 대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시면 돼요. 참석하시면 돼요. 거짓말 할 필요 없고요. 학생이랑 제일 껄끄러워지는 순간이 이런 겁니다. 숙제 해왔어. 채민이가 숙제 해왔어. 봤어. 근데 얘가 다 맞았네? 근데 질문하는 꼬라지가 선생님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요? 이런 질문이 나와. 그러면은 이제 학생이랑 진실 게임을 해야 됩니다. 야 너 마피아지. 이게 마피아 게임 시작됩니다. 학생 막 추궁해야 돼. 야 네 말이 지금 맞지가 안 맞잖아. 이 시간이 난 너무 싫어요. 왜 학생이랑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 뜻으로 이번 방학 때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그렇잖아. 내가 잘생겨서 온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 그치 규리나? 공부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 그치? 연예인 보러 온 거 아니잖아. 못생긴 사람 보러 오겠어요. 공부하러 온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 뜻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누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숙제하는 법에 대한 어떤 안내를 한번 싹 드렸고요. 숙제하는 법에 대한 안내를 싹 드렸고 신에게는 48번의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48번. 48번이 아니구나. 여기는 정규반이 아니잖아. 특강반이잖아. 잠깐만. 그치. 신에게는 24번의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그쵸. 이게 맞죠. 일일 테스트 주에 한 번, 주말 테스트 주에 한 번, 쌍둥이 테스트 주에 한 번, 백지 테스트에 한 번. 한 주에 4번인데 우린 6주를 보니까 총 24번인데 그 중에 월말 테스트 2번 껴있어요. 짜증나죠. 한숨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매번 시험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시험 보는 거를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행 갈 때 딱 대학교 가자마자 한 게 휴학 때리고서 바로 여행 간 거거든요. 에펠탑을 가야 돼. 에펠탑 가야 돼. 여기 내가 파리 북부에 있었어요. 에펠탑 가야 돼. 근데 지도 없이 가. 에펠탑 보이네? 저기 보이는 것 같아. 지도 없이 가. 그럼 이제 그거는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로 가다가 우리나라 워낙 치안이 좋다 보니까 괜찮은데 가면 안 될 곳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막 노숙자들이 갑자기 주변에 서성거리는 그런 때가 와요. 그러면 좋겠다.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돌아가야 돼. 실제로 그래서 약간 불황자처럼 나도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지도가 있어서 내가 현 위치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지 제일 빠른지를 요즘 지도도 아니죠. 구글 맵 키면 나오잖아요. 요 241번 버스 타세요. 그래서 어디서 내려서 가면은 제일 좋아요. 근데 근처에 무슨 빵가게 있는데 그 빵가게는 파리바게트 빵보다 진짜 맛있는 파리바게트를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 들렀다가 빵 한번 먹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지도를 안 봐. 시험이 딱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여기 에펠탑 갈 거면 어떻게 가야지 가장 빨리 가고 최적의 길이 뭐고 조금 덜 힘들게 가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방황하지 말고 여행합시다. 방황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목표로 하는 거 잘 이뤄내 봅시다. 14번이거든요. 우리 보는 거. 특강반으로.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그동안 딱 응집력 있게 갈 거면은 제대로 딱 일직선으로 가야죠. 최저 경로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시험에 대한 안내들은 내가 쭉 드리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도 와닿지 않는 게 좀 있거든요. 좀 닥쳐봐야 아는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넘어가고. 근데 월말 테스트가 있어요. 1월달 말에 한 번 있고요. 2월달 말에 한 번 있는데 요게 50점 미만으로 나오면은 클리닉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나랑 하는 클리닉 수업 말고 별도로 그렇게 내부 규칙이 되어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 50점 미만으로 나오게 시험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 점검하는 시험이에요. 월말은. 그래서 딱 1테스트 수준으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이 쭉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시간표는 다음과 같아요. 시간표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숙제 검사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내가 만든 쌍둥이 테스트라는 걸 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내가 아까 전에 여러분 파일 드릴 때, 클리어 파일 드릴 때 같이 드렸던 프린트물 있어요. 그게 이제 쌍둥이 문제거든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전범위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와서 복습하는 겸 5개에서 10개 사이의 문제들을 풀게 될 거예요. 그동안 나는 숙제 검사를 하고 그거를 해설하면서 복습 겸 1교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쉬어. 그리고 2교시 시작되고 또 잠깐 쉬어. 그리고 1일 테스트라는 걸 테스트실 405호 가서 보게 될 거예요. 405호는 저쪽에 있어요. 405 저쪽. 나가서 제일 오른쪽 끝방. 최한주 선생님이 아마 가르치는 반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1일 테스트 봅니다. 1일 테스트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로. 그리고 점심 딱 먹으시고 클리닉 수업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화, 목 두 타임이거든요. 두 타임 동안 진도를 빼는 게 쉽지 않아요. 수학화를. 그래서 진도가 부족하다라고 진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클리닉 때도 내가 좀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 때 아마 1시간 정도는 내가 수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월수금반 친구들은 특강으로 주 3회를 오지만 화목은 좀 짧거든요. 주 2회가. 그래서 클리닉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장이 이제 진도계획표입니다. 8번은 진도계획표예요. 그래서 월말 테스트 보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선생님, 저는 그날 못 오는데요. 가족끼리 여행 가는데요. 하면은 다른 날로 잡을 겁니다. 그 친구만.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일정이 있고요. 진도는 아마 요런 진도 계획표대로 갈 건데 조금 빨리, 이것보단 조금 빨리 나갈 거예요. 이것보다 늦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그냥 여러분들께 막 드리는 글이었고요. 첫 마음이 흔들릴 때가 되면은 핸드폰 번호도 다 적어놨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선생님,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요. 이런 자질구레한 연락도 괜찮으니까 첫 마음이 흔들리면 말씀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어떤 수업에 대한 간략한 OT입니다. 중요한 거는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그거는 잘 클리어 파일에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클리어 파일에 잘 보관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을 수학의 정석, 수학하는 다 있으시죠? 혹시 없으신 분? 교재가 오늘 없다. 오, 없어. 개념원리 RPM 하가 없다. 한 분 계시고. 반대로 개념원리 RPM 상이 준비되어 있다. 는 없으시죠? 그래서 프린트를 드린 거예요. 왜냐면 도형의 방정식이 개념원리 RPM 상에 붙어 있어가지고